미정계수 결정입니다. 세 번째 파트.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계수 이제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보시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제 수렴한다. 알파로 A로 갈 때 수렴하는데, gx의 극한 있죠. 얘가 이제 0으로 가면 결론은 얘도 0으로 가야지만 알파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여기 막 미지수로 막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서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수렴하는 거잖아. 수렴하는 두 식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곱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 곱해볼게. 그러면 gx분의 fx랑 이 gx를 곱하면 이게 fx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어떻게 돼? 0으로 가니까 이건 알파 곱하기 0 해서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0으로 간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연습 봐봐. 지금 성립한대. x가 1에 갈 때 2로 수렴을 했지. 분모가 어디로 가? 1 넣으면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1 넣으면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다 x에 달려. a 더하기 b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이 b를 마이너스 a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 식에다가 다시 넣어. 이렇게 넣으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ax 더하기 b가 아니고 a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 계산 과정이 나왔죠. 0분의 0꼴이잖아. 근데 얘가 이제 2가 된 거잖아. 그럼 얘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만 남잖아. 그래서 a가 얼마야? 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요 계산이 이제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도 봐봐. 두 번째 뭐냐면, 방금은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를 보여줬죠. 얘는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갑니다를 보여주는 거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식과 여기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막 이제 조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gx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gx가 만들어지냐? fx에서 나누기 gx분의 fx를 하는 거야. 알파가 이제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하고 볼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gx가 되는 거지. 옆에다가 리미트 적어줘야겠다. 리미트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gx만 남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얘는 뭘로 가? 얘는 뭐야?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0 나누기 알파를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뭐가 돼? 0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수렴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다른 하나도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분자로 먼저 넣었더니 0으로 갔지?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인 거야. 그럼 이제 b를 a라고 이제 잡고 다시 넣어. 리미트 b에다 a를 넣어요? 3이에요. 리미트 a로 묶어요. 인수분해 돼요. 이게 근데 3이에요. a는 얼마야? 3분의 1이다. b도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표현들 말고도 많아. 이제 보시면 하나는 이제 발산했어요. 수렴한 건 아닌데
두 개가 곱해서 수렴했대. 발산하는 거랑 뭔가를 곱해가지고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랑 곱해가지고 수렴하게 만들려면 이거 자체가 어떤 상수로 수렴해버리면 어때? 얘가 수렴해버리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할 수 있는 전제는 이 발산하는 거를 막 조작 변형해가지고 수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이제 수렴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으로 떨어져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봐봐. fx가 발산했죠. 그러니까 fx의 정보는 알아 나는 확실히. 그리고 두 개 곱한 것도 알파로 수렴했다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서 gx를 만들려면 여기서 fx를 뭐해? 나누면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리미트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fx랑 gx를 곱한 거로 표현하면 gx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분자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알파로 수렴하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때 하나가 이제 발산을 했어요. 하나 발산했는데 그 발산한 거랑 뭔가를 이제 빼가지고 수렴했대. 그럼 일단 gx의 정체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발산한 건데 발산한 것에서 뭘 빼야 수렴할 수가 있겠어? 이거 자체가. 그걸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gx라는 거를 fx로 나눠서 써보자. fx로 나누면 이렇게.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될까? 결과가.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0으로 가겠죠. 왜냐면은 분모는 발산했죠. 분자는 알파로 가겠죠. 그러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갈 거야. 결론은 0으로 갈 거야. 근데 0으로 가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세팅 값을 조금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나눠서 써볼게.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fx분의 gx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0으로 간 거야. 맞죠? 그럼 얘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 1에서 뭘 빼야 0으로 가겠냐고. 얘가 어디로 가야지 0으로 가겠냐고. 1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자 지금.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분의 gx는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1로 가고 1로 가는 걸 빼야지 0으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로 가는 거야. gx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얘가 이제 2로 가려면 gx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그래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근데 물어보는 게 우리가 gx의 정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묻고자 하는 문제가 fx분의 gx이기 때문에 이제 1로 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꼴들 여러 가지 있지. 그런 꼴이 나와야 수렴할 수 있다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그 짝꿍이 있잖아. 그 짝꿍의 형태를 맞춰서 가는 거야. 넘어가봐. 4번. 얘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한 계산 방식을 했었잖아? 어떻게 했었어? 차수분의 차수로 나누잖아. 그지? 근데 그 차수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떨까? 막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다가 빈 공간에 좀 쓸게요. 둘 다 발산해. 그래서 이제 gx분의 fx라는 요거에 이제 극한값을 조사할 건데 차수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중에서
F의 차수랑 이제 G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F의 차수, G의 차수. 그럼 이제 F의 차수가 G의 차수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 1차고 분모에 들어가는 게 2차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약간 이제 그 상태가 어떻게 가냐면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근데 얘가 좀 훨씬 큰 무한대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지. 0으로. 그래서 이때는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차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뭘로 나눴어, 항상? 최고 차항의 개수로 나눴지. 최고 차수로, 최고 차항으로 나눴잖아.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극한값은 최고 차항의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떠한 개수비 알파 값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제 F 차수랑 G 차수가 이게 이제 F 차수가 더 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약간 이런 거지. 대가리가 큰 무한대죠.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거지. 저 생각났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F의 차수랑 G의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이제 극한값이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적어 놓고요. 적으세요. 이 문제 봐봐, 이제 봐봐. 자, 무한대래요.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죠? 여기도 무한대로 갈 거고, 근데 2로 수렴했죠? 그럼 일단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분모가 몇 차야? 1차잖아. 그럼 분자도 몇 차야? 1차여야 돼. 그럼 A는 뭐야? 0인 거지.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날리고, 차수 같아졌고, 2로 수렴했고, 그러면 수렴하는 건 개수비고, B는 얼마? 4,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베이직센을 꺼내봐. 베이직센의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 부서졌어.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여기 22쪽 22쪽 한번 해볼까요? 22쪽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3번의 빈칸을 채워보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1이면은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0이니까 B에다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B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약분되면서 A가 남고, 1 넣었을 때 A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극한이 4가 되니까 A는 2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 루트가 나와 있는 경우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분모가 어디로 왔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일단 첫 번째는 0 되면은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고 A 루트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그러면은 0으로 가서 A로 묶으면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이 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죠?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지, 유리화.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1을 쓸 빼니까 x, ax 이렇게 된단 말이야. ax. 여기 날리고 이게 얼마라고? 1로 수렴한다. 0으로 넣어주면은 2분의 a가 1이니까 a는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기본 계산이야. 이 정도의 이제 기본 계산은 정확하게 이제 풀 줄 알아야 돼요. 여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개념서로 오셔서 여기 5번 볼게요. 대소관계. 이건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불러요. 각각의 함수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fx라는 함수 자체가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극한이 L이고 여기에 극한이 M인 거야. 근데 여기 M하고 L이 이제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같아. 똑같은 값이야. L로 똑같아.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의 극한도 어디로 가? L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 사이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극한이 같으면 이 중간에 껴있는 것도 극한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 무한대로 갈 때 fx가 궁금한 거야. 근데 fx 함수가 여기 사이에 껴있어. 근데 궁금한 게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무한대를 보냈을 때가 궁금한 거지. 그럼 서로 양쪽에다가 또 무한대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앞에 있는 거 극한값 뭐 나와요? 이 극한값 얼마? 뭐야? 3분의 1. 얘 뭐야 극한값? 3분의 1. 그럼 fx의 극한값 뭐겠어? 3분의 1 수밖에 없다. 이게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예요. 쉽죠? 그지? 베이직센 다시 와서 여기 대소관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엄청 쉬워요. 11번 1로 갈 때에 대한 극한을 구하래. 그럼 여기 둘 다 1로 가는 거 한번 보는 거야. 1로 가면 뭐야? 1. 얘도 1이죠? 그럼 얘도 이제 5로 가는 거야. 1로 가겠지. 1. 밑에도 마찬가지로. 1로 가. 얘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고. 그럼 얘도 뭐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자, 무한대로 가는 거 찾으래, 무한대로 가는 거.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는 거지. 얘도 1로 수렴하니까 fx도 뭘로 수렴해?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머지 채울 수 있고 15번은 봐볼까? 15번? 여기 양의 실수에 대해서 fx가 여기 중간에 껴있는 함수래. fx가 그때 요걸 물어봤어. x분의 fx의 극한을 물어봤다고. 그럼 x분의 fx가 모든 항에다가 x를 곱해줘도 된다는 거지? 근데 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x분의 1을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보내면 여기 5 오른쪽도 5 그래서 극한값 5 이렇게. 살짝 식 변형 한번 해주고 양쪽에 있는 극한값 찾아주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사실 이거는 이제 손 안 대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뭐야 극한값? 3이죠. 얘는 뭘까? 7번은 x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나눴을 때에 대한 극한을 보면 되지. 뭐야?
극한에 대한 특징이 여기 지금 대소관계에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어도 수렴하는 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이. x분의 1하고 x분의 2랑 x분의 3 누가 커? 이렇게 크잖아. 등호가 없잖아. 그지? 대소관계는 x분의 3이 제일 크잖아. 이거를 x를 무한대로 다 보내봐. 얘 얼마로 수렴해? 0. 얘 얼마로 수렴해? 0. 얘 얼마로 수렴해? 0. 이게 같아질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극한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필요한 성질들과 이제 계산법들은 다 숙지가 된 거야.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이게 개념서 다시 오셔서 7페이지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제 내신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고요. 중요해요. 지금 배운 걸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봐봐. 다항식이래, 다항식인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fx 했을 때 이제 1로 수렴을 했다는 거지. 그럼 fx가 일단은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다항함수. 몇 차야? 2차지. 2차식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겠어? 2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 여기가 2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여기 1로 수렴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설정을 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더 볼 게 없어. 열로 넘어가. 지금 뭐야? 2로 갔네요. 2로 갔는데 여기 분모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 x-2랑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죠? fx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1로 수렴했죠? 분모가 x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모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뭐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러니까 f2가 뭐다?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수학 2, 수2에서 고등 수학이죠. 고등 수학에서 함수를 이제 정의해야 되거든, 우리가. 함수, 다항함수식을 만들 때는 그냥 여기다 여러분들 2 넣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0이다 이제 만들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0값을 나타내게 하면은 항상 인수 정리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fx라는 식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2죠. 그러니까 2 잡고 x-2 잡고 나머지 하나 여기다 만들어줘. x-알파 이런 식으로. 그 다항식 쓸 때 인수 정리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계산에서 훨씬 더 편해, 빠르고 정확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어디다 넣어? 다시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는 건 의미가 없어. 이제 발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식에다 넣어주면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었고 분자는 지금 fx인데 내가 이제 인수 정리한 형태로 가져가는 거지. 이게 1인 거잖아. 지금. 그럼 0분의 0꼴이잖아 지금. 약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약분을 해버리고 남은 것만 이제 싹 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2를 넣어. 그럼 뭐예요? 3분의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3분의 2의 2-알파가 뭐가 돼? 1이다. 그럼 2-알파는 뭐가 돼요? 2분의 3이다. 그럼 알파가 뭐가 돼요? 2분의 1이다. 그럼 그 알파를 들고 fx를 완성해야 되니까 이 알파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fx란 2의 x-2 해주고 x-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2분의 1. 근데 뭐 물어봤어요? F0 물어봤잖아. F0. 따라서 F0은 여기다 0 넣는 거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얼마야?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이 또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센으로 넘어오시면, 이걸 이제 도형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형. 자, 지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제, 몸속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1.5가 아닌 점 P, 여기 점 P. P의 좌표를 t, t 제곱으로 잡은 거. 이해돼? 여기 위에 함수니까. 그리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에 만나는 Y 절편을 FT라 하자. 그럼 우리가 여기 필요한 게 두 점을 알 때의 기울기, 그리고 수직인 관계의 기울기, 어떻게 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요 기울기랑 한 점을 지나니까 직선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죠? 그때 Y절편을 지금 말하는 거네. 자, 그럼 다시 OP와 수직인 직선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을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러려고 OP의 기울기를 먼저 찾았어. OP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0,0하고 t, t제곱이니까 t분의 t제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t. 그러니까 기울기는 t야. OP가. 그럼 OP랑 수직인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t분의 1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어느 점을 지나는 거예요? t, t제곱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y는 t제곱 해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 t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ft라는 게 뭐가 돼요? y 절편이니까 t제곱 더하기 1이다. y 절편 요거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함수 p가 요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한없씩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p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이제 p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직선의 모양도 바뀔 거 아니야. 그때 ft라고 표현된 게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럼 얘가 p가 지금 원점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라는 것은 이 p점의 x좌표인 t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p점이 0으로 가고 있다면 요 t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3번이 그 얘기야 지금. 그래 p가 요 그래프에 따라 원점에 가까워지면 t도 0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라고.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제 세팅 다 했어 우리가 이제. 식만 적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p가 요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t의 극한이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t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ft의 극한값이 뭐냐 물어본 거라고. ft가 뭐였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t제곱 더하기 1이었잖아. 뭐야 0 되면 1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원방이네. 도형이 이제 도형 방정식 배웠던 걸 최대한 이제 살려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볼게요. 자, 이 도형 파트 내용은 여기 유형 12입니다. 이거 그대로 필기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냥 필기하고 답 적고 넘어가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P하고 1.5를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 C가 있다. 그러니까 이 C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된다는 거네. 그지? 이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P의 좌표는 우리가 t, t 제곱이라고 잡아보자. 그랬을 때 이 중심의 C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P점이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이 t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t가 0으로 갈 때의 중심의 좌표는 0,a로 간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아래 값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a가 뭔지 바로 나오는 거죠. a나 r이나 이제 같은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CP, OC 두 길이가 어때요? 같죠? R로. 그러니까 CP의 길이가 뭐야? R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C의 좌표는 0,R이잖아. C는 0,R, P는 T, T제곱. 그럼 이제 CP의 제곱은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여기서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CP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R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이 날리고, 그러면 2T제곱의 R은 T의 4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R이 뭐야? R. R은 2T제곱분의 T 4제곱 더하기 T제곱이 돼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게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지?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리밋, 이거 정리 T로 나눌까? T제곱으로? 2분의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0,a에 가까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중심의 반지름이 어디로 흘러가냐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 그러니까 T가 0으로 흘러갈 때 이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반지름이 어디로 가? 2분의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지.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C의 좌표가 0, 몇이 된다는 거야? 0,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를 그냥 여기 R이라고 본 거예요. A가 R이랑 이제 같은 거야. 이 쓰지 마세요. 책에다 써놓고. 안 볼 거잖아. 다시 풀어봐야 된다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꼭. 13번. OAB 내접하는 원 반지름 길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 삼각형의 넓이로 나눠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접하잖아. 접하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나눠서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여기 이제 I라고 잡으면 삼각형 IOA 더하기 삼각형 IAB 더하기 삼각형 IBO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A 곱하기 4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의 2는 여기 길이가 A잖아. 여기 길이는 이제 4고 요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4. 그럼 IOA부터 IOA는 여기 높이가 R이네. 2분의 1 AR 더하기 IAB 2분의 1 루트의 A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IBO는 2분의 1 4R. 이렇게 2분의 1 R로 싹 다 묶어서 A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가 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분의 R이 뭐냐? A분의 R. R이 뭐야, 여기서 R? 이 2를 곱해요. 그럼 4의 2는
R이 요 가로거든? 그러니까 R이라는 값은 뭐가 돼요? R은 A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분의 4A 되겠죠. 아, 여기까지 계산 와야 돼. 올 수 있겠어? 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 R이다 이거 너 이제 여기 넣고 A로 나눴잖아. 그럼 이제 수렴해야 돼. 극한값 계산해야 될 부분이 딱 나오지 이제.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 여기다 R에 넣으면은 리미트 A가 0에 우극한일 때 A분의 R이야. A 날라갔어. A 더하기 4 플러스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꼴을 잘 봐야 돼. 꼴. 이게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야? 아니지? 그냥 이제 0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극한값 나오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있죠? 이게 삼각형 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다. A, B, C, A, B, C. 그러면 삼각형 A, B, C는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제 내저번 반지름이 알 때 반지름 길이를 이용한 삼각형 넓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 배경 지식이라고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14번. 피해 좌표 딱 잡았어. A, B 좌표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 넓이의 합을 FT라 하자. PBC부터. PBC 여기 넓이부터 가볼까요? 여기 넓이. PBC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얼마야? 2.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가 높이란 말이야. 높이는 뭐야 그러면? Y좌표에서 여기 2를 빼면 되죠?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유삼각형의 넓이. 넓이는 PCA죠. 유삼각형의 넓이야. 그럼 여기를 이제 밑변으로 가자. 2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이렇게 쭉 연장해서 이 길이가 높이네. 이 길이가 그지? 높이 뭐야 그러면? T-2 두 개 더해가지고 나타낸 게 이게 FT 아니야? 그리고 식 정리해가지고 또 극한값을 구하면 나오겠죠? 그 조형은 이 정도예요. 됐죠? 여기까지.